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시작이 된 것 같고, 이 순환매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순환매 이외에 매수가 가능한 섹터들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조선도 있을 수 있고 금융도 있을 수 있고, 어제같이 이제 전력기기가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순환매의 특징이랑,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투자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뛰어다니는지, 그래서 어떤 시대 정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환매 구간에서도 막 이제 기관들이 사는 장비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 나오는 엑셀 데이터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글 콜앱이나 이 중요한 엑셀 데이터들은 눈꽃 빙수 이상 회원이 되어야 전부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 보죠. 마지막에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 "걱정하지 마라. 빠지더라도 에이펙 행사가 이미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지표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제 저녁이거든요. 15일 날 저녁 기준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만 지수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건 순환매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떨 때 순환매가 발생할까? 그런 지표가 있을까?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지표가 뭐가 있냐면 업종 쏠림 지수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쏠림 지수는 그 수익률 상위와 하위의 편차를 가지고 그걸 인덱스로 만들었어요. 그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오실레이터로 이제 치환을 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상승률 상위와 하위와의 편차가 적다는 거예요. 편차가 적다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내 것도 올라가는 장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죠. 일부 섹터만 살아있든지 아니면 시장이 조정장이든지 뭐 이런 이제 구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갈 때 때론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부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라서 업종을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내려가는 구간은 대가 꼬마니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초기에는 올라가는 구간이 있지만 중기 넘어가면은 툭 떨어지거나,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게 시장이 좀 횡보하죠. 지금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거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지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만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변곡을 예측하는 거는 피어 앤 그레이드 오실레이터라고, 결국 이거는 일부 업종으로 대응을 할 때 또는 여러 다른 업종들로도 좀 펼쳐질 때 이 구간으로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과거 평균 대비해서 0.3과 0.4 사이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0.35 수준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붉은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순환매가 발생하는 거고 다른 섹터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소외된 섹터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환매를 자극하는 이벤트가 뭐가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어제 저녁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죠. 한미 무역 협상이 청신호다라고 이제 어제 저녁부터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미 무역 협상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조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배당의 분리과세 관련된 이슈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반도체가 좀 쉬면 다른 섹터로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대 강도를 계속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 봐야 되는데, 전체 시장의 상대 강도는 반도체와 원전, 전력기기가 핵심입니다. 전력기기는 어제 먼저 그 순환매가 돌았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0주선 이탈을 제외한 상대 강도 변동성 모멘텀의 상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자동차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못 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금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조선이 여기 이제 조선 탑3 플러스라고 또 있으니까 조선 관련된 종목들을 할 수 있겠구나.
자동차는 이제 관세 우려 완화가 있겠구나. 그다음에 오늘 이제 또 반등하고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이제 미국의 ESS 관련해서 이게 순환매가 돌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다른 어떤 10 일이나 20일 이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상위권에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서 20 일선에서는 있지만 이게 10 일선에서는 또 뒤로 튕겨져 버렸거든요, 2차 전지가. 근데 2차 전지를 플레이하는 거는 좀 꺼린다. 실제 이제 ESS에서 낙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늘 아침에 기준으로 120일 기준으로 신고가가 났고 거기에 RS 미국의 업종 관련해서 RS나 또는 변동성 모멘텀 상위이면서 거기에 신고가가 났는데 컨센이 어느 정도 이제 살아있는 것들을 골라서 봤어요. 그럼 여기 보면 전력기기가 이렇게 있고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것도 전력도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다음에 원전은 데이터 센터 에너지고 그다음에 비철금속 결국 금리와 유동성이 풀리는 것 때문에 비철금속 이런 쪽으로 계속 돈이 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큰 트렌드를 보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밸류 체인, 에너지든 반도체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풀리는 유동성 때문에 비철금속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철금속도 국내에서 고려아연이 이제 막 순환매가 돌았는데 사실 저는 뭐 미장에서 비철금속 주식들을 들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 이것들이 과연 이제 순환매 대상이 되느냐, 낙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좀 애매해서 저는 플레이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비재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순환매가 대상이 되는 것들은 첫 번째는 상대 강도가 상위권에 있으면서 거기에 또 뭘 봐야 되냐면 이 유동성 공급 컨셉으로 돈이 계속 공급이 되는 곳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뭐 인바운드도 종목이 한두 개씩은 있었고 라면도 있었고 엔터도 있었고 화장품도 있긴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단체로 움직여야 깡패인데 소비재는 제 생각에는 순환매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리포트 서머리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 소비재 관련돼서 내려가서 이제 쭉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이브의 경우에 여기 코스맥스는 목표가가 하향됐죠. 3 분기가 이제 불안하니까. 한국콜마는 여기 코멘트를 잘 봐야 되는데 높아진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러니까 3 분기가 이제 뭐 그렇게 튀지 않는다. 무난하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정도가 좀 뭐 싼 맛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모멘텀이 크게 있진 않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사야 되는 건 컨센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시대 정신도 있고 그런 걸로 압축해서 투자해야지 여기 하이브도 보게 되면은 3 분기 컨센 하회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DOU도 이것도 소비재 쪽으로 엔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목표가가 떨어뜨리고 있고 달바 글로벌도 컨센 영업이익 추정치 하회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소비재 쪽이 뭐 화장품이니 엔터니 이런 쪽으로 대규모로 이제 막 순환매가 돌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순환매에 내가 동참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순환매에 동참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텔레그램에 계속 이제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순환매에 동참을 한다면은 조선이랑 전력기기, 원전, 금융, 지주 이 정도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가 고를 때 뭘 해야 되냐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매에 동참한다면은 컨센 교집합을 잘 찾아야 됩니다. 어떤 교집합을 찾아야 되냐면 컨센서스가 상향을 하든지 하면서 그다음에 기관들이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그 안에서 상대 강도나 변동성 모멘텀이 상위권인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을 봤고 금융을 봤단 말이죠. 그 와중에 오늘 이제 아침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금융지주는 목표가가 상향되는 보고서가 2 개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가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한 거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조선 종목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선 이외에 이제 금융 쪽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 한국금융지주가 이렇게 딱 걸려요, 한국금융지주가. 그래도 많이 산 걸로.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기관들 평균이거든요. 기관들 평균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딱 걸리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컨센이 또 상향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이 상향되느냐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죠. 여기서 보면 한국금융지주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 쪽에 이제 컨센이 상향되는 거가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삼성 여기 보게 되면은 뭐 하나오션도 있을 거고, 조선에서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있을 것이고, 조선에서 현대마린솔루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컨센 상향에서도 이제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 쪽을 보긴 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기관들이 많이 산 것들이랑 거기서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러면 살 수 있는 거는 한국금융지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수급이 비어져 있고, 뭐 베타 높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뭐 한진중공업 이런 것들을 플레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포지션을 다 날리면 안 되고, 반도체 포지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일부만 할애해 가지고 이제 이런 순환매가 대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순환매라는 거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지표상으로 순환매가 될 수 있다면 소거법으로 소비재는 이제 날렸고, 2차 전지는 저 같은 경우는 상대 강도랑 변동성 모멘텀 상위가 아니고, 자동차도 상대 강도랑 변동성 모멘텀 상위가 아니고,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는 이제 수급이 딱 비어져 있는 게 컨센 상향이랑 수급 비어져 있고, 전력기기는 또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이란 말이죠. 비어져 있는 게 산일전기 하나였기 때문에 산일전기 하나 볼만하다라고 저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업종 쏠림 지수가 내려가는 구간, 이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대부분 지수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닉스 위주로 플레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의 순환매가 도는 이유가, 반도체 소부장들을 기관들이 좀 팔면서 조선도 좀 사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금융지주도 이런 것도 사고, 한국금융지주 사고, 이런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아, 나는 삼성 반도체 쪽에 소부장이 좀 너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그런 내려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닉스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모멘텀이나 뭐 펀더멘털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 순환매 구간에서는 결국 쉬운 정답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왕창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텔레그램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게, 아침에도 9시 시에 "이 구간에서 반도체를 너무 헐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순환매가 올 수 있는 반도체를 해야 된다면 전자와 닉스가 보통 답이더라. 그래서 순환매에서 반도체가 쉬는데, 순환매 구간에서 가장 안전한 게 보통 삼성전자다. 왜냐하면 지수 따라는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수 따라 움직이는 이런 전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서 기존 주도주와 소부장들이 어느 정도 올라서 '아, 나 소부장 좀 팔고 다른 이제 뭐 조선이나 금융이나 이런 걸로 사는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들이 움직인다면, 그 와중에도 반도체 장비를 사면은 그건 정말 걔네들이 뭔가 꽂혀 가지고 사는 경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어제 이제 특이했던 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오름차순으로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쪽에 뭘 많이 샀나.'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이제 전력기기, 어제 전력기기 이제 튀었던 거고, VM을 많이 샀어요, VM을. 그래서 와, 얘네들이 지금 사모, 투신, 연금이 50등 안에, 특히 투신이랑 연금은 정말 열심히 요 장비주를 또 샀구나. 그래서 이 순환매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도 일부 순환매가 돕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갔던 것이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좋은 것들은 더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순환매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플레이하든지, 아니면은 일부 헐어 가지고 나도 같이 순환매에 동참을 하든지. 순환매에 동참을 한다면은 수급이 돌고, 거기에 상대 강도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이고, 거기에 컨센이 또 올라가면 또 금상첨화고, 거기에 당연히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VM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파일로 제가 수급 오실레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급이 비어져 있는 데다가 이런 기업들은 볼 만한 이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얘가 이제 하이닉스가 결국 이제 투자하면서 식각 장비가 이제 핵심이고 그 식각 장비가 발주가 나올 것이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 발주가 나온 게 결국 2026년 상반기에 실적으로 싹 반영되면서 이익이 굉장히 폭발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VM에 대해서 원시 관련해서 전환 투자가 결국 이제 있고 그다음에 신규 이제 청주의 신규 팹 투자 이렇게 일어날 때 VM은 수혜이다라고 하는 로직이 있는데 일단 기관들은 여기에 갑자기 막 또 몰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룸이 남아 있는지 오히려 이쪽으로 더 플레이해야 되는지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정리를 해 드린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순환매 구간에서 순환매가 오면은 한쪽으로 내가 소부장만 들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 굉장히 시장을 못 따라가는 국면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순환매에서는 삼성전자와 닉스가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닉스를 좀 기둥을 더 두껍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순환매에 일부 동참을 하든지 순환매에 동참하면서 또는 이런 식으로 하루 전에 있었던 많은 매수가 들어오는 기관의 반도체도 같이 플레이하든지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 순환매에서 소부장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소부장도 여기서 좀 쉬다가 이게 더 내려오잖아요. 결국 이제 피어 앤 그래드 오실레이터가 반등하는 구간에 업종 쏠림 지수가 이렇게 더 내려오게 되면 소부장도 다시 순환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악물고 버티든지 아니면 이 순환매에 동참을 하면서 그 와중에 반도체 장비도 일부 교체를 해 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면은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순환매가 그리고 시장이 쉬워지는 구간이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국면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편해요. 내 차례로도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차례가 아무리 이제 소외되어 있는 것들도 아예 안 가는 소외주들이 있으니까 결국 돈이 도는 곳들에서 순환매가 발생하는 거고 그 돈이 도는 섹터들은 반도체부터 이렇게 지배구조 금융 요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뭐 수급이 너무 꽉 차 있거나 그런 것들은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3 분기 실적이 애매한 것들 제거하고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게 항상 위에서 밑으로 꺾일 때는 이게 약간 주도주가 바뀝니다 살짝. 지금이야 이제 주도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뚜렷하지만 이쪽 섹터들이 힘이 없을 때는 굉장히 순환매가 다양하게 나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제 기둥이 안 되니까 반도체 이외의 섹터들 그런 섹터들이 막 서로서로 이제 순환매로 움직이는 장이지만 지금처럼 오히려 반도체가 굉장히 강할 때는 반도체를 다 줄이면 안 되고 반도체를 유지하면서 순환매를 일부 참여하거나 또는 반도체 안에서도 같이 순환매에 어떤 돈이 쏠리는 곳으로 찾아 가지고 위로 룸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교체 매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